무슨 소리야? 옛날부터 막 선배님 존경합니다. 뭐 선배님 저 선배 너무 재밌어 이게 아니라 그냥 선배님. 야 요즘 가면 이제 얘랑 딱 만나잖아. 흐름이 달라요? 선배 오십니다. 놀래. 진짜. 진짜 거짓말이야. 안방 문을 잡고서 와! 뭐 이랬더니 순간 몸에서 뭐 이런 이 힘이 올라오자. 힘이 갑자기 다 땡겨가. 왔어 이제? 네. 나 자기들한테 뭐 할머니 그래. 왜요? 내가 아니 뭐 갑자기 뭐? 시즌 3 마지막이잖아. 네. 그래서 내가 또 준비를 했어. 뭐를? 코디까지 해갖고 뭐야, 내 사인. 진짜로? 유지. 아이고 귀한 거네.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이게 웃겨. 와, 이게. 선미 누나. 귀한 야, 거네. 사위 왜 이렇게 이뻐? 누나 예쁘다. 좀 담아서 그냥 자기들 하나씩. 뭔데 이게? 아니 이거 뭐야? 백억 경화는 그냥 나름 내가 그냥 자기들 어. 설명 지어서 뭐야? 아니 별건데? 그냥 이거 저기 키스 뮤직. 키스 뮤직. 아이고 잔이네. 손편지까지 써주셨어. 네. 수 뮤직 첫인상과 다르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스타일. 너무 좋고 생각보다 깊은 심성을 너무 간직하고 좋다. 있는 동생. 우리 뮤직 그 누구보다 빛나게 살자. 선배는 이런 거 어떻게 해? 아니. 어떤 이유로 알딸참으로 이런 귀한 인연이 되어 생에 겪어보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 늘 건강 행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경환이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살자 선민아. 야 이거 어떻게 돼? 저는 감동인데? 우리 재현이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살자 이렇게 써주셨는데 누나 고마워요 누나. 아니 근데 저기 뮤지만 약간 연애 편지처럼 적으셨네. 우리는 약간 그냥 지나가는 멘트 같은데. 반가워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세상에. 반가워들. 자 오늘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그래. 소장님. 금방이야. 하나. 음. 얘는 그 옷을 그지같이 입고 있어. 이건 왜 이래? 뭐 사이클 같은 거야? 아니 우리 같이 알지. 진짜 같이. 여기 사장님이시죠? 저희가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되게 형식적으로 인사하시는 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요 맞습니다. 진심. 이거 내가 좋아하는 두부김치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비온나 두부김치. 네. 아니 이거 응. 경환 형님 유튜브 스태프분이 만든 준비해 주신 막걸리세요. 선물 막걸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형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또 신인 스텝 마지막 게스트 준하 형.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에 신인 게스트 형이 신인 3. 마지막이 잘 돼요 선배님.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끝판왕. 알죠? 이걸 마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그렇게 되면 되면 형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아니, 선배님은 사실 개그맨은 아니잖아요. 뭐 장사꾼이냐 그럼? 아니. 뭐 말을 그따구로 하니? 예능인이잖아. 막걸리 하나만 주세요. 선배님은 안 먹어 임마 이 막걸리 자식아. 그냥 코미디언 같은 방송인 아니세요? 솔직히 야, 방송을 지금 32년을 했는데 32년 하는데 스타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배님. 너는 스타트가 뭐였어? 저는 공채잖아요 공채. 아니 공채 나도 공채야. 공채예요? 공채 대우. 네? 대우를 받는다고? 이봐봐 내일에서 물어보니까.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박명수처럼 텄살이 부리네. 아니 덧세가 아니. 근데 나도 궁금하긴 했어. 아니 근데 순수한 질문 이렇게. 아주 우리 궁금해. 야. 많이 한 거 하시니까 많이 아니, 하시니까. 나 진짜 비 오는 날 이거 진짜. 근데 나 불편하네. 근데 그건 맞네. 형님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네. MBC에서 이제 92년도 이제 사수할 때 92년도부터 이제 의상 소품 날르면서 이제 맞아. 뭐 카메라 보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방송국에서 이제 오며 가면 사람들 많이 알게 되잖아. 어.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친한 형님인데 준하야 너는 성격도 괜찮고 이게 매니저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그 룰라 매니저였어. 룰라 매니저였어요. 룰라 처음. 네. 그래갖고 이제 딱 봤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지. 나는 그 레게 음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93년도에 레게 음악은 생소하잖아. 그렇죠. 그러고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음악적인 것도 내 다르고. 둘도 없는 내 친구를 이제 소개를 해줘갖고 룰라 매니저를 하게 된 거야. 어. 그래서 걔가 한
거의 7, 8년 했지. 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고 있던 차에 그때 이제 당대 최고였던 이제 이휘재, 휘재. 휘재를 소개받아갖고 휘재 매니저를 하게 된 거예요. 룰라가 이렇게 막 뜨고 있으니까 우리도 음반 한번 내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오디션을 딱 한 팀 보러 왔어. 그게 쿨이었어.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원샷 휘재 원팀. 매니저 하면서 쿨 매니저 하면서 1집, 2집 매니저도 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오히려 매니저로 형은 되게 그렇지. 그래서 그 형이 청소를 한다고 웃기다. 몇 년 전에 공항에서 만난 적이 있어. 형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나 형님한테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형 따라와서 왜? 야, 형 매니저가 뭔지 보여줄게. 인천공항에서. 그런 거는 뭐 다 해봤던 거니까 이제. 근데 너무 기분이 좋잖아. 그쵸. 대선배가 아니. 장난이라도 후배한테 이렇게. 그렇지, 기분 좋게. 그럼 선배 몇 년 차세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32년? 32년, 33년 됐지. 우와. 그럼 선배님은 내가 뭐 농담 반 진담이었는데 농담하지 마, 임마, 너는. 불편하니까, 이제. 그러면 코미디언이신 거죠? 그걸 대답을 직접 안 하셔서. 예, 아니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매니저만 얘기만 계속 하셔가지고 유튜버. 유명인? 장사하는 식신. 매니저. 부지런한 사람? 마당발. 자영업자 정준합니다. 근데 자영업인데 방송도 자영업. 진짜 실제로도 이제.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근데 궁금했어 그냥. 공채들이 약간 그게 있더라고.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진짜 그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공채들이 거예요? 선배님은 공채는 아니죠 하면 이게 뜻깊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뭘 때도 선배들이 그러시나. 밴드 출신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 취급 안 했어. 약간 이런 그런 거야 지금. 아주. 아니야. 너도 아니야. 공기 좀 잡았나 보다. 너 학폭 이런 거 없지? 닭폭 있죠 닭폭. 저는 그래도 형, 준하 형 그래도 형 하면 무한도전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 별명이 되게 많잖아요. 쩌리짱부터 뭐 막 그 정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애정하는 별명. 내가 꽂히는 거 있잖아. 꽂히는 아니, 뭐, 정 과장이 제일 많이. 전자전자 정과장. 그냥 그걸로 드라마도 찍으셨거든요. 저 얼마 전에 드라마도 찍고. 그게 대박 났어요. 일본에서. 그 무한상사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한번 한 그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지 대본 하나 없이 그냥 맨날 그렇게 하니까 상황만 던져주고 뮤지컬도 하고 그걸로 막 영화도 찍고 막 그랬잖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 정 과장이라는 캐릭터가 제일 나한테는 큰 효자 같은 역할을 좀 했지. 그 정 과장 그거 할 때 뮤지컬로 하고 할 때 그 한 근 2주 동안 거의 매일 촬영했거든. 그 딱 통보 받고 잘렸을 때 막 어떻게 된 거야 막 하면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었어. 그거는 또 배우야. 맞아. 아예 눈물이 많아. 그래서 정 과장이라는 캐릭터를 하면서 무한상사 때 그 진정성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 거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2주 동안을 우울하게 살았다니까. 정말 내가 무도에서 잘렸으면 어떤 상황일까 하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제 놀면만에서 잘리니까 진짜 울었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 뭐 그냥 무조건 1등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셨어. 진짜 그거 참고 막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이럴 이면에 정도로.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무한도전 찍을 때 여기 찍다가 또 막 딴 데 그냥 계속 매일매일이 무한도전이었다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나는 뭐 형이 이제 그런 반가운 아직까지도 그 무한도전을 꺼내면서 막 무한도전 근데 이게 사람이 나는 모르겠어 이거를. 너무 많이 들으면. 그치. 어떤 마음일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 무한도전 딱 끝났을 때는 네. 내가 한때 방송국에서 소문이 좀 났거든. 정말 이렇게 매주 목요일 날 녹화 날 내가 엄청 활약을 하면 그 한 주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어떤 때는 무한도전 이렇게 보면 그 한 해가 매일 내 특집인 거야. 그렇지. 뭐 제방 미치겠어. 컨설대로 가는구나. 아니 그냥 그렇지. 컨디션이. 매일 네. 무한도전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딱 잘못되잖아. 그 주말부터 우울해. 그래갖고 토요일 날 갑자기 6시에 엄마 아빠랑 저녁 먹으러 나가. 일부러 방송 안 보게 하려고. 진짜로? 그러고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해.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다가오면서 수요일 날 잠이 안 와. 그러다가 또 망쳤어. 나 계속 이런 거야. 이런 생활을 13년을 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뭐 아직도 엔딩은 안 봤지만 울면서 마무리를 하고 딱 끝냈는데 정말 당분간 쉬고 싶은 거야. 너무 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섭외를 다 안 한다고 했어. 한 1년을 방송 안 하니까 작가들이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 은퇴했다고. 은퇴했다고 한동안. 요즘 마음가짐은 어떠냐면 네. 너무 행복해. 그냥 그래서 내가 진짜 박명수 씨랑 하는 하와수라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또 무도런 정말 이 몸에 지금 110 한 그래. 나와서 이
이 몸에도 3번 다 완주하고 무도 뛰고 하는 게 정준아 화이팅! 정준아 무한 도전! 이러는데 한 1km 뛰다가 그만두려던 걸 10km까지 완주하게 된 게 정말 이 소름 끼치는 응원의 힘인 거야. 가게 가면은 정말 저는 진짜 무도 퀴즈예요. 진짜 정준하 씨. 아 진짜 너무 행복한 날이 많지. 얼마 전에도 막 병원을 이제 내가 테니스 엘보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최근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들어봐. 저 혼잣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혼잣말만 하고 말할게. 줄서 그래갖고 빡땡 박으시는 딱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또 사진 찍어달라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음료수하고 뭐 이렇게 주고 가. 또 봤더니 어디가 아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건강 챙기세요 하면서 비타민하고 이거 줘. 야 정말 막 감동과 눈물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집에 와서 함부로 먹었대요. 함부로 먹었다. 안 돼. 마음만 고맙게 받고. 근데 그 준혜가 아직도 살아있어? 살린다. 잘한다. 뭐가 부족했지? 재밌는 친구들이네. 우리 살 뺄 생각은 없어요? 그런 얘기로 가는 거야 또? 무도에서 형 바프 찍으실 때 못 만들 때 그때 하루에 무르징어만 5마리 드셨대요. 6마리. 6마리? 한 마리 몇 배니? 근데 한 마리. 그때도 나는 느꼈어. 진짜 엄청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찍을 뺀다는 때? 거는 사람이 몇 킬로 뺀 거예요? 2개월 반 동안 30kg 뺀 거야. 우와, 그건 너무. 근데 그건 운동도 너 알잖아.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되잖아. 이게 상체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요? 모델 핏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커지니까.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근육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만 가야 되잖아. 근육을 또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야. 했는데 30kg 뺐는데 그때 타이밍에 내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 얘기했는데 싸이 콘서트를 초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랑 갔어. 공연을 딱 하다가 여러분들 전방을 향해 7초간 함성. 너무 기분 좋았고 막 나도 모르게 쓰러졌어? 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와 진짜 뭐 시키지도 않은 거잖아. 진짜 이용을 해, 참고 30kg 하루에 못 빼. 아몬드 6알에 무로징어 6마리를 그러니까 30kg는 2달 안에 뺀다는 거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1월 이제 7일 날 마지막으로 딱 하고 8일 날 밀라노 가는 거였어. 4일 날 갑자기 이제 김태호 PD가 일산 MBC로 모이세요. 긴급 회의. 딱 갔는데 그 표정 있잖아. 밀라노를 저기 준하 형이랑 농철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사한데요. 오퍼가 없어서. 아, 나 못 듣겠다 이거. 그래서 얘기 그래서 그만해. 내가 너무 그래서 그럼 포기하자. 딱 그러고서 집에 왔는데 이제 보일러도 안 켜고 가는데 그 겨울에 그 추운데 서럽지. 집에 딱 왔는데 서럽지. 너무 서럽더라고. 또 서럽지, 고구마만 서럽지. 먹어야 되는데 물도 못 먹고 안방 문을 잡고서 와! 하고 이랬더니 벽에 구멍이 이만큼 났잖아. 6일 날 이제 화벌 찍어야 되니까 막 혈관이 막 다 나오잖아. 나오지. 아침에 물 안 먹으니까. 복근 막 이렇게 나오고. 형님 이제 쓰러질 수 있으니까 포도주스 한 잔만 먹으래. 처음으로 이제 물도 안 먹다가 포도당이야. 너무 내가 맛있어, 포도주스를 딱 너무 맛있어. 먹는데 순간 몸에서 막 이런 이 힘이 올라오자. 힘이 갑자기 다 땡겨가. 나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먹었던 그. 그래서 지금도 포도주스를 너무 좋아해. 줬대요. 그래서 저거. 맞아, 팬티가 너무. 근데 전 복근 좋네. 복근이 내가 좋아. 방금 떼오라고 아니 한 거야? 팬티가 팬티가 뭐 작다고 팬티가. 좁아. 어깨 보면 알잖아. 어깨 보면 얼마 좁아. 그러고서 이제 밀라노를 못 가고 그냥 부모님 모시고 싱가포르를 간 거야. 그 싱가포르 그 마리나 베이 샌드 그 샌드. 주황색 삼각 밴스 딱 입고 그냥 찍어라 니네 사진 많고 이러고 막 네덜란드 수영장을 사람인 줄 알았겠네. 여기 막 복근 막 이러니까 그게 2, 3일 지나면 원래 더 올라오거든. 여기가 막 살아있네. 형 아버지들 다. 이런 분들 진짜 멋있었어. 찍어 막 이런 느낌인 거야. 세 줄 삼각 밴스 쫙 상큼 팬티는 힘막 그냥 최대한 보여주려고. 보여줘야지. 상큼 팬티. 언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준하 형이 진짜 극한의 도전 다 해본 사람이야. 형 근데 레슬링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 아 레슬링 때는 그나마 살이 좀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선배가 주인공 아니었어요? 주인공이었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어쩔 때는 매일 주인공이야 매주. 다른 멤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아 이번 주도 내 특집이야? 다음 주도 내 특집이야? 이럴 때가 있었다. 형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뗀뗀함이 있어요. 아 있지 엄청 있지. 그럼. 그리고 또 왜냐면 이게 도전이잖아. 그러니까 네. 각자 각자가 내가 더 잘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경쟁심이 있을 수밖에 그럼. 없지. 있어. 아, 터지는구나.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재밌었어요. 다시는 안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나는 언젠간 꼭 한번 시즌 2. 그런 시즌 2가 아니더라도 꼭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왜냐면 우리 엔딩 때도 재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우리 무한도전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면서 엔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요즘 진짜로 정말 요즘 행사를 좀 찾아준 데가 많아서 가는데 가끔 이제 나한테 무한도전 해달래. 포즈를. 근데 나는 혼자 하기 좀 이게 안 그렇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제 같이 누가 이렇게 해서 한 손만 이렇게. 언젠가 내가 진짜 아.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두 손을 하고 싶어서 아껴 너 한 손만 써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 약간 꼭 뻑큐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드는 거랑 비슷하신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긴 해. 약속해줘. 니네도 막 정갈하진 않다 이 새끼들이. 섞어봐야죠. 아니 약속해줘처럼.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긴 하지. 아 근데 가슴살 내나 가슴살. 진짜 요 세 명의 조합은 그냥 방송국에서 만들어준 거지? 뭐 이렇게 친분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다 아 친구. 원래 다 친분이 있었고 근데 웃긴 게 다 성격이 다르고 해서 너무 좋아. 누가 와도 우린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격이 다 달라요. 나는 재현이를 이제 최근에 겪어보니까 애가 되게 양반이더라고. 양반이야 얘는. 양반이고 너 내가 똑같죠? 방송에 그 뭐 신서유기나 막 이런 거 나올 때 수근이 통해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애가 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처럼 이렇게 깐죽거리는 일도 없고 너무 착한 그런 애. 저럼요? 얘도 안지가 진짜 오래했지. 10년 넘으셨대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얘가 공채가 아닌 것 때문에 나를 좀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무슨 소리야? 옛날부터 막 선배님 존경합니다. 뭐 선배님 저 선배 너무 재밌어 이게 아니라 그냥 선배님.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이게 지금 조금 자리 잡더니만 지금 놀면무한이 난 잘리고 그냥 굴러온 놀이잖아. 맞네. 맞네. 그러더니 요즘 가면 이제 얘랑 딱 만나잖아. 흐름이 달라요. 놀래. 진짜. 아유 진짜 거짓말이야. 약간 기고만장이 약간 좀 생겼어. 나는 허회장 그건 아니지. 선배님 오면 너무 좋은 게 나 같은 너무 좋아. 그냥 난 항상 만지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아니야 변한 것 같아. 아이 뭘 변해. 지금 좀 나 원래 비 오는 날 정말 좋아하거든 기분 좋고 근데 확 망치네. 자 같이 떼어줄게. 이거 막걸리 맛있다. 맛있죠? 맛있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장사를 하셔서요. 장사하시면서 하면 너무 좋지 뭐. 네 동네에서 예. 또 예. 아니 내가 여기 옆에 공장하고 있는데 예. 아유 예. 핸드폰을 두고 왔네 좀 이따 갖고 오세요. 저 있으니까. 얼굴이 요말 저는 뭐 얼굴이 커요? 형 섞을까요? 아니야 여기 반만해 오늘 걔 갑자기 뭐 긁혔네 얘 때문에. 사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준하 형을 직업을 뭘로 알고 계세요? 정준이 영화 배우지 봐봐 다 헷갈려 하잖아요. 다 헷갈려하네. 그럼 가수 이거 보니까 참 모르네. 했는데 그냥 정신 없으신 사장님이시네. 이 친구는 뭐 하는 사람 같아? TV에서 많이 봤는데 매니저. 다 섞어버리네. 내가 돈 벌어서 여기서 주문 갖고 와서 한 50% 먹고 그러잖아. 매니저가 이렇게 화려하고 연예인보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너무 웃기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 하지 말고 노인네 감사합니다. 잘생긴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하지 말고 나이 내년에 영장 나갔을 때 군대 가요 아 진짜? 빠르시네. 동생 한 잔 줄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저 앞에 기도도 모시고 하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맞네. 선배 약간 영화 배우 영화 느낌도 있어. 영화 많이 찍었으니까. 드라마 그거 영화는 지금 1000만을 넘겼죠. 1000만 배우 자식아. 그거는 유튜브 어떠세요? 명수 형이랑 하시는 거? 불편하지. 형 그래도 명수 형님이 형 엄청 놀리잖아요. 그래도 좋죠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래 불편해요? 너무 친한데. 네. 그 정도 친하시면 카메라 꺼지면 별 얘기 대화 안 하시죠? 아니야 많이 해. 오히려? 오히려 더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카메라 없을 땐 나한테 너무 막 그 이상으로 잘해줘. 캐릭터 근데 때문에. 카메라만 놀면 장난꾸러기 되는. 가끔 녹화하다가 막 하고 막 열받을 때도 되게 많아. 특히 형한테 나한테는 뭐 다 함부로 막 그러니까. 하니까. 근데 형은 형은 최고지. 맛이 살잖아요. 그래서 상처 안 받죠 그래도. 상처 받아. 받아요? 왜 안 받니? 얼마 전에 형돈이가 나오고 그런 얘기 했잖아. 진짜 준하 형은 대인배와 소인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소인배는 이제 형들끼리 할 수 있는 농담이지만 동생이 봤을 때 되게 섬세한 형이야. 그렇죠. 그럼. 왜냐면 가게 그때 갔었잖아요.
모든 손님 한 분 한 분의 그 니즈를 다 챙겨요. 체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명수 형도 형 중간에 투입됐잖아요. 근데 투입되니까 쉬더라고. 그러면서 괜히 더럽게 재미없네 이거만 계속 하셔. 그 주요 멘트도 몇 개 있거든. 근데 이제 형이 다 먹어주고 받쳐주고 다 하시면 형 또 쉬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기깎게 살잖아요. 너무 기깎기. 와, 기깎기 아니야? 기깎기란 말을 알아? 그런 거 알아? 아 그럼요. 아 그럼 그 멘트는 알죠. 개그맨 만났니? 일본 사람 만났어? 배우에서도 그 기깎기 통한다는 말 많이 써요. 형 기깎기 그리고 얘가 일본어 공부한 지 한 6개월 됐거든요. 아, 진짜? 네, 한번 좀 대화 좀 해주세요. 아, 형 잘하셔 일본. 뭘 깜- 잘해? 깜빼. 형 일본어도 다 하잖아. 깜빼? 아 깜빠이. 깜빼는 뭐 깜빼는 야, 뭐야? 너 프랑스어인 줄 알아. 아 근데 선배님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예요? 아, 나는 뭐 일본어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근데 거의 그래도 언어민 유튜브 아니세요? 네. 보면은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던데. 아니야. 로아가 워낙 이제 그 로아하고 로아 엄마가 집에서 일본어로만 얘기하는데 그 가끔은 이제 대화하는구나. 못 알아듣게 둘이 얘기할 때도 있어. 아, 깊은 얘기를 좀. 깊은 얘기할 때 근데 이제 특히 또 야단칠 때 일본어로 야단치거든. 엄마가? 엄마가. 그렇지. 화가 나니까. 형수님이 일본 분이라서 잘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좀 일본어 했어요? 선배님? 아,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지. 그리고 또 일본에서 도쿄에다가 클럽을 차렸었거든. 진짜요? 무슨 그 폭소 클럽을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3040 우리는 한창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전라태 같은 거? 7080 7080 뜬 것처럼 아, 그 그거. 록봉기 그 사거리 거기 삼성 그 들어가는 그쪽에 록봉기. 한국 분들 상대로 아니야. 그냥 생 일본 일본스러워. 분들. 근데 3040 그래서 막 너무 잘 됐어 막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맡겨놨는데 근데 형이 하시는 거는 항상 초반에는 너무 잘 돼. 잘 되지. 너무 잘 돼. 그리고 이렇게까지 잘 된다고 할 정도로. 근데 방금 멘트 나왔잖아. 맡겨놨는데부터. 맡겨놨는데 나왔어. 맡겨놨는데 이제 결국엔 그 일본 놈이 다 갖고 날랐지. 진짜로요? 아예? 그래서 그 짧은 일본어 갖고 이놈 잡으려고 비행기를 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로아 엄마를 만난 거야. 진짜? 그 돈 잡으러 가는 어머 몇 배 장사야. 그래갖고 대박이네. 내가 지금 아직도 못 받은 돈만 꽤 되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 근데 짝을 형님도 만났으니까. 대단하신 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또 이성분한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형수님이 이성한테 이렇게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얼떡댔다 봐야지. 아니 나 그거 솔직히 가만히 있는데 승무원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없잖아. 승무원분들이 먼저 사진 찍어달라고 이제. 그 사진만 찍잖아요. 그 다음에가 뭐였어? 사진 찍어줬어. 그 다음에. 그래서 사진 찍으러 이제 해갖고 이제 그 타이밍에 잠깐 누구 카메라 없냐고 했는데 저 선배님 저거 있습니다. 그래서 딱 카메라 꺼낸 게 우리 아내였어. 근데 전혀 못 보고 있다. 딱 봤는데 그 아내가 딱 눈에 띈 거지. 그리고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이제 원래 내가 되게 마음적으로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럴 때였고 복잡하지. 그런데 계속 아내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이제 이러다가 그 거기 승무원분이 이제 사인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뮤지컬 할 때였거든. 그 라디오스타라는 뮤지컬 할 때인데 뮤지컬 보고 싶어요 막 이러길래 그럼 보러 오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연락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밌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아내 얘기니까 편안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하게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이메일. 순수하다. 이메일 약간 순수하다. 내가 거기서 뭐 그 연락처 주세요. 저 초대할게 이렇게 못 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눈에 보이지 이제 계속. 보이더라고. 그 마음 불편한 상황에서도. 근데 내리면 이제 못 볼 것 같으니까 이제 나 한마디 했지. 저희 사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거야. 인연을 계속 만들었구나. 이렇게. 마지막 그냥 마지막 붉은실. 참고 참았던 생전 이메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 2, 3주를 계속 그리고 이메일만 며칠 검색해 뒤에 놔. 거의 한 3주인가 한 달 있다가 왔어. 그래서 이제 공연에 초대하게 됐 설렌다 와. 설레. 야, 설렌다. 설렌다. 성공 사례니까 괜찮아요. 네. 성공사례. 아니 아무튼 나는 요식업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힘들어 진짜. 근데 사실 옛날에 내가 오리궁뎅이라는 포장마차를 97년도에 이게 IMF 시절 때 차린 거야. 그때는 업계에서는 내가 1등이었지 1등. 근데 오리궁뎅이 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와닿네. 그렇죠. 박명수가 맨날 얘기하는 저기 연탄불에 프라이 했다는 그래서 내가 도시가스였다니까 자꾸 프라이 했다는 거기야. 보증금 2천만 원에 인테리어 1,370만 원에 57만 원 월세 내면서 기억하죠? 할머니들 그렇게 제가 옛날 했는데 기억이 좀 많이 기억이 나요. 첫 달에 6천만 원 팔았어. 그때 당시에. 위치가 어디였어요? 그리고 위치가 저기 논현동에 그 황금엉덩이래. 맞은편에. 황금엉덩이. 13평에 18평인가 하여튼 그 조그만 지하실이었고. 와 열네. 거기서 했는데 우리 그때 당시 이쪽에 가면은 여기 그때 당시 남자센 여자센 뭐 공엽이랑 말 여기에는 막 H.O.T 좀 제키 막
뭐 저쪽에 핑클. 대한민국 모든 연예인들이 여기 안 와본 사람이 없어. 형 근데 요식업이 주는 이 좀 매력과 방송의 매력이 어떻게 좀 달라요? 야, 많이 다르지 않니? 너 네가 보기에도?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여기 써 있었어? 써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대답해 그래서 해줘야지 그럼. 이건 해줘야지. 제작진이 궁금해하는. 아 그렇구나. 예, 그거 하나만 보고 있어. 아, 얼떨결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웬만한 성격으로는 못해 진짜. 못해요. 정말 니네는 얼마나 귀찮은데. 귀찮고 그리고 뭐 지금도 지금인데 일도 많고 그거 뭐. 한창 무한도전 하실 때도 맞아. 사람들 인파 다 모이는데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형은 아니야. 근데 짜증낸 적도 꽤 있어. 그거는 형이 정말로 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상황이겠지. 씨. 뭐, 맞아. 또- 무한도전 할 때도 그때 그런 게 있었어. 어떤 네. 진상 손님이 계셨어요? 아유, 바람 만져하지. 그 인상손님 너무 많지. 인상 얘기하면 술 먹는 말도 데는 다 있어. 말모예요? 뭐 이를테면 이거야. 저기요. 여기요. 네. 들어왔어. 뭐 이러면 뭐 필요하세요? 뭐야? 이러면 지금 뭐 하시는 아니 그 앉아서 있는데 저쪽에 사람이 다가오더라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현이나 뭐 이런 사람이 온 줄 알고. 아 그치. 후배나 누구야? 그때 모르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팬인데요? 와. 아니 이거 뒤에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 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순간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보통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왜 안 되는 거야? 와. 섭섭하다 이거야 지금.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 짤인데 너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이런 일이 근데 형이 이러니까 또 방송에서 형이 이런 게 너무 좀 재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형이 억울한 맨날 모먼트가. 당해지는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 정말 너무 당해갖고. 근데 나는 이 선배님의 그 상을 보고 확실해졌어. 선배님은 개그맨 코미디언이 맞죠. 맞아.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 인정하는 거야? 이 상황이죠. 왜냐면 개그맨들은 접근성이 좋아. 아, 그치. 나 얘기했잖아. 아줌마 지나오면 나 그냥 팔 잡고 돌린다고. 나 형님 한 바퀴 돌고 그래요. 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가수들은 뮤지다, 안지현이다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가는데 개그맨들은 꼭 이렇게 만지더라. 맞죠? 뭐 이런 게 선배님은 아니, 확실히 저도 그쪽이야. 내가 사실은 이런 데 와서 술 먹고 털고 그러면 할 얘기도 많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지만 꼭 이상한 뜻밖의 기사가 나는 바람에 불편해. 근데 그건 형이 어쩔 수 없는 왜 적이에요. 숙명이에요. 우리 로 엄마가 왜 나가서 형수님이 그런. 그런 얘기 어디가 항상 그 얘기. 뭐 가게에서 옛날에 뭐 돈 날리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왜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한국화 많이 되셨다.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막 그렇지. 돈 날리는 얘기 자극적인 이런 것만. 안 좋은 얘기만 기사가 나가니까. 근데 나 선배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선배님 보면 사실 평탄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몸에. 평탄하지 그러니까 많은 걸 하면 많은 일이 생겨. 그치.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저거 이렇게. 나오고 가끔씩은 뭐 이미지도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럼. 근데 이거 어떻게 견뎌요? 나 궁금해. 근데 진짜 인고의 시간인데 나도 정말 그런 것들에 너무 상처가 너무 많이 돼서 진짜 예전에 한정 잘 나갈 때 진짜 그 고소장 들고 경찰서 앞에까지 갔다가 들어가 말까 하다가 진짜 변호사 다 해서 억울하고 하니까. 그러고서 진짜 타이밍이 참 적절치 못하다. 역시 예능이다. 들어와. 이거 아구찜이네? 예,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아구찜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막걸리 고마워. 항상 나름 용기 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좋아. 많이 준비를 하고, 네. 그래도 이제 살짝 들어올 때 이렇게 귀담아서 안에서 무슨 얘기할까 하면서 막 그러다가 누가 막 깔깔깔 거리고 그때 타이밍에 들어오면 좋잖아. 아, 네네. 무슨 얘기까지 하셨죠? 나 또 까먹었네. 지금 중요한 건 나도 까먹었어. 취했나 봐. 저 PD님도 방금 까먹었나? 너무 흐름 좋았는데. 교차. 도도짱.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정말 우리 종업원들한테 손님들이 함부로 하는 걸 용납을 못하겠다. 그치. 가끔 주정뱅이들이 들어오잖아. 그건 매너지. 그런데 대기가 바깥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 이제 다음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남자 3명이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직원들이 죄송한데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갖고 와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반말로만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손님 저 죄송한데 여기 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일로 들어오셔야 되고 하고 딱 얘기하는데 그냥 싸대기를 날려. 형한테요? 나는 싸대기를 날릴 줄은 몰랐지. 형한테? 이 자괴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내가 이거를 여기서 딱 하면 내일 기사가 정준하 폭행 사건에 휘말려잖아. 나는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았지만 맞았어. 결국에 그 폭행 사건에 휘말려잖아. 맞아. 옆에 오히려 손님들이 놀랬죠. 빨리 신고하라고.
빰도 제대로 맞았어. 그런 연예인들의 뭐 그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지. 많고 나도 억울한 일 진짜 많지만 언젠가 내가 은퇴한 날 다 까불 거는 생각도 한 적 있어. 근데 야 그냥 어쩔 수 없는 나의 숙명인가 생각할 때가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야, 형 내가 보기엔 네가 해결해 줄 것 같긴 해. 네가. 뮤지 형이 다 해줘. 내가 뮤지가 또 이제 때로는 음악과 함께 할 땐 뮤지지만 그냥 술 먹을 때 가끔 무지거든. 그래도 무직되는 거 아니야? 그럼 형님 뮤지한테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있어요? 뮤지한테 듣고 싶은 노래는 너무 많지. 하나 조용필 해줘. 노래 듣고 싶지. 아, 뮤지가 해드릴까? 또 조용필 노래를 기가 막히게 조용필 해. 누구 뭐 어떤 노래? 단발머리 있고 그런 거 네가 말고. 쳐봐. 서울 서울 있고 말고.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있고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오케이. 오 이제 그래서 좋겠네. 자, 그 뮤지한테 야, 조용필 노래 해달라는 게 좀 약간 뭐 약간 야 이거 매너 없어 보여서. 저 뭐야 1절만 했으니까 또 한 곡에 1절만 더 해줘라. 뭐 해드릴게요? 앵콜랑 뭐 해드릴까? 또 용필 형 노래 또 있잖아 그. 뭐 해드릴까? 형 그리고 우리 누나 노래 부르는 지금 못 봤죠? 아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 노래를 해야지. 평행선? 아니 갑자기 뮤지 뒤에 나를 시키면 어떡해? 그래도 자기 아예- 하는 거 같은데. 누나 누나 듣고 싶어. 나랑은 필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진짜 노래 대박이에요. 평행선. 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형 평행선 한번 마지막 평행선. 안 하고? 그럼 누나의 곡은 그거예요. 평행선. 평행선을 원래 노래방 없을 때는 라이브로 하셨어요. 평행선? 아 이거지. 그럼 마지막 들어보면 그래 맞아 마지막인데. 뭐야? 야 누나 평행선.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반주희 씨 들어본다. 주인공 때문에 앞에 내가 깔아드린 거야. 맞아. 가셔야지. 근데 자기 뒤하면은 아 이제 시에는 누나 자신감을 가져. 고생하셨다고. 야. 이거지. 고마워. 네, 제작진이 준비한 꽃이에요. 제작진이. 아니 그리고 없는데 지네. 대박이죠. 아 근데 내가 이 노래를 몰랐다가 누나한테 듣고 계속 들려. 트로트 방송 보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평행선 되게 유명한 아 근데 노래더라고. 나도 듣고 있어 이 노래를. 그래? 너무 좋아. 야. 뮤지 형이랑 누나랑 지금 아 이거 준하 형도 감동이. 그냥 별 아유 뭐 그냥 나는 지금 사실 좀 발라드로 이 분위기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분위기는 아주 그냥 그만 다운 씹네, 시키세요 씹어. 형님.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들으려다가 뭐야? 평행선 알고 있네. 형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알다 참. 항상 내가 뭐 제일 응원하는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여기 이게 마지막에 오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 진짜. 이 우리 게스트를 처음 부탁한 분이에요. 맞아. 선배님들. 맞아요. 전 처음부터. 맞아 경환이가 부탁했어. 네, 맞아. 저는 뭐 시즌 쫙 있었지만 얘도 아시겠지만 그런 거 얘 그런 번죽이 불편해. 없어요. 없는 네, 애야. 없어요. 잘 부탁도 안 하네.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진짜로 되게 불편했어. 재밌었어요. 자, 평행선 이제 이제- 재현이가 마무리 한번 해야지. 네, 여러분 아딸참 저희 시즌 마지막을 또 이렇게 준하님이랑 함께했는데 정말 준하 형 모신 이유는 정말 도전의 끝판왕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또 항상 도전하시고 저희 아따딸 한 참견도 정말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건데 저희 도전도 계속 끝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야, 지금 지금 말이야. 써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요. 이런 진심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방송을 계속 하길 바라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마지막 우리 정준하 형님 편으로 시즌 3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시즌 4에서 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마 조심하세요. 장마 많이 들어주세요. 준하 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강환이 형 많이 한번 사랑해주세요. 조심하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안녕.